네, 안녕하세요. SK 하이닉스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 마이너스 6.3%라는 정말로 큰 폭의 개파락 시작을 했죠. 지금은 양봉 전환이 나오면서 말아올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정말로 큰 조정폭 이후로 주가가 회복하는 과정 속에 있었는데 개파락이 발생되다 보니까 SK 하이닉스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걱정되시고 고민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는 SK 하이닉스 이러한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앞으로 어떠한 흐름을 그려갈 건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건지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니까 SK 하이닉스를 소유하고 계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넘겨듣지 마시고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혼자서 걱정하고 계시는 SK 하이닉스 주주분들이 제 영상 많이 보실 수 있게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의 댓글 한마디씩만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 중장기적인 상승 관점은 절대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이너스 6.3%의 개파락이 발생된 이유는 뭔가요? 어제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브로드컴의 주가가 마이너스 12%가량 폭락을 하면서 AI 섹터의 전반적인 투심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SK 하이닉스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의아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금리 인하를 진행하면서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런데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어닝 쇼크가 터졌나요? 아니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터졌다고요. 그런데 왜 도대체 마이너스 12%라는 폭락을 만들어내면서 AI 섹터의 투심을 꺾는지 이해하기 당연히 어려우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대두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브로드컴의 마진 문제예요. 당연히 사람들은 전통 통신칩을 팔 때보다 AI 칩을 팔았을 때 마진이 많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브로드컴 컨퍼런스 콜에서 브로드컴 CEO가 오히려 AI 칩을 팔았을 때 마진이 적게 나온다라는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당황을 하면서 브로드컴의 주가가 폭락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SK 하이닉스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엔비디아는 지금 마진율이 70%가 넘어간다라는데 브로드컴은 도대체 왜 그런 거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AI 칩을 파는 회사기도 하지만 쿠다라는 소프트웨어를 묶어서 독점 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 결정권이 엔비디아한테 있고, 그러니까 70%라는 정말로 높은 수치의 마진율을 남길 수 있었던 거죠. 반면에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묶어서 파는 게 아니라 빅테크의 개별 맞춤 칩, 에이직 칩을 파는 회사죠. 그렇다 보니까 가격 결정권이 브로드컴한테 있는 게 아니라 빅테크한테 있는 거예요. 게다가 최근에 SK 하이닉스 주주분들은 아시겠지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어땠나요? 쇼티지 현상이 발생이 되면서 HBM, DRAM, 낸드 할 거 없이 가격이 폭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요? 가격 결정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빅테크가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쇼티지 현상 때문에 폭증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추가적인 마진으로서 이용할 수 없었고 그대로 비싸게 사서 빅테크들한테 넘겨줬다는 거예요. 당연히 마진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결국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통신칩을 파는 게 아니라 AI 칩을 앞으로 팔아야 돼요. 마진이 적게 나오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된다? 당연히 연속적인 주가의 폭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당연히 AI 시장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는 마진이 높게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진이 줄어들었네? 이거 괜찮은 거 맞아? 하면서 AI 전체에 대한 투심이 꺾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라클의 부채 문제가 다시금 시장에 대두되면서 현금 플로우, 현금 흐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주가의 급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뭐야 지금이라도 매도해야겠네, 지금 팔라는 거야 라고 오해하시는 주주분들 계시는데 그게 아니죠. 지금 주가의 급락이 발생된 이 순간에 추가적인 변동성은 만들어질 수 있지만 SK 하이닉스의 중장기적인 상승 관점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요. 무슨 소리야 하실 수 있는데 이 브로드컴의 마진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해결될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자신있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장을 객관적으로 보게 됐을 때 당연히 엔비디아 칩의 판매가 에이직 칩보다 훨씬 더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최근의 시장 흐름이 어떤가요? 구글이 TPU를 성공시켰어요. 구글의 TPU 같은 경우에도 구글의 에이직 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엔비디아의 영향성을 줄이기 위해서 빅테크들이 당연히 본인들도 TPU 같은 칩을 만들기 위해서 에이직 칩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앞으로 에이직 칩에 대한 수준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 시장은 공급과 수요가 맞아 떨어지면서 가격 결정권을 수요를 하고 있는 빅테크들이 정하고 있지만 결국 구글 같은 TPU 칩의 성공 사례들이 많아질수록 당연히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봤었던 쇼티지 현상이 에이직 칩에서도 발생이 되면서 브로드컴의 마진 단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가격 결정권을 공급자인 브로드컴이 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진 문제가 해결되면서 브로드컴의 주가는 다시금 빠르게 회복될 수밖에 없는 거고 AI 섹터에 대한 투심이 다시금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게다가 지금 오라클의 부채가 고점을 찍고서 추세가 꺾였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도 중장기적인 상승 모멘텀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매도를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주가의 변동성 구간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와 일본의 금리 인상이 잡히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변동성까지 생겼어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뭐야? 라고 하실 주주분들 계시는데 우리가 제가 정말 쉽게 설명드릴게요.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서 달러 가치가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일본이 금리를 인상을 하면은 일본은 비싸지겠죠? 그런데 최근까지 일본은 엔저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금리가 굉장히 낮아서 엔화를 빌리는 게 저렴한 상태였다. 그런데 과연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세력들이 달러를 빌려서 SK 하이닉스에 투자를 했을까요? 원화를 빌려서 SK 하이닉스에 투자를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신뢰도 있는데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에서 엔화를 빌려와서 레버리지 투자를 SK 하이닉스에 진행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미국은 금리를 내리는데 일본은 금리를 올리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맞아요. 바로 환전을 할 때 손해가 생긴다고요. 그런데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세력들이 과연 한두 푼 다룰까요? 아니죠. 막대한 자본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차손 피해액이 압도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환차손을 피하기 위한 레버리지 세력들의 청산이 진행되는 게 뭐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에요. 게다가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적으니까. SK 하이닉스 같이 거래량이 풍부한 대형주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만들어지게 됐을 때는 추가적인 변동성관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상승을 보여줄 종목이니까 이번 주에 나오는 변동성 구간에서 눌림목 구간에서의 매수 타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과 실시간으로 대응해 나갈 건데 믿고 따라오고 싶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번호 띄워 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SK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실시간 매수 타점 보내드릴 거니까. 그런데 마이너스 6.3%의 개파락이 발생되니까 너무 불안하고 걱정되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특히 윗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주주분들이 그러실 텐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나왔을 때 일정 부분 비중 조절을 하세요. 제가 비중 조절을 위한 매도 타점까지 보내드릴 거니까. 그런데 제가 매도를 해라, 비중 조절을 해라 라고 해서 오해하시는 주주분들 계시는데 SK 하이닉스의 추세가 꺾인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인이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변동성 구간에서 내가 불안하고 걱정이 되면은 추가적인 변동성 구간에 감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해서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객관적인 대응으로 기회를 잡아 가자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읽고 있으니까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에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결국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나게 됐을 때 쇼티지 현상 때문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메모리 반도체에서의 수익률에 수혜를 받으면서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 일시적으로 브로드컴의 주가가 폭락이 만들어지면서 시장 전체의 AI 섹터의 흐름이 끊겼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게다가 이 추가적인 변동성 요인을 확대시킬 수 있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사건이 발생되게 됐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 대응하지 못했을 때는 감정적인 투자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제가 중장기적인 상승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어차피 장기 투자니까 그러면 그냥 지켜봐야겠다, 관망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나요? 항상 강조드리면서 얘기 드리는 건데 그 마인드였으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매수해놓고 10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돈 버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왜 개인은 SK 하이닉스에서조차도 매도를 하고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걸 이렇게나 어려워할까요? 당연한 거예요.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니까 심리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음봉 나올 때마다 추격 매수 진행하고 눌리면 비중 확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주가의 조정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윗구간에서 추격 매수를 했었던 개인들은 공포에 매도를 하고
눌리면 비중 확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개인들마저도 무서우니까 매수를 진행하지 못한다고요. 그러고 나서 주가의 반등관이 나오니까 어때요? 제가 분명히 분할 매수하면서 조심히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추격 매수 그대로 진행하시면서 따라오시죠. 그런데 주가의 변동성 만들어지니까 어때요? 그대로 감정적으로 매도와 패닉셀 진행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오래 볼 거니까 괜찮아 라는 생각으로 주식시장에 있을 때는 감정적인 투자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변동성이 강해질 수 있는 시장에서는 미리 대비를 하고 미리 대응을 하는 게 훨씬 더 타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수익률까지 우리가 챙겨갈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믿고 따라오고 싶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번호 띄워드렸죠.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SK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실시간 매수 타점과 비중이 너무 높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도 타점까지 보내드릴 거니까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읽고 있으니까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에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간혹가다 못 받으셨다라고 하시는 구독자분들 계시니까 핸드폰 꼭 잘 확인해 주시고요. SK 하이닉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SK 하이닉스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히든 종목 선물로 가져왔어요. 결국 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는 경기 방어주인 바이오 섹터로의 자본이 움직일 수밖에 없죠. 실제로 알테오젠과 ABL 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계좌를 지키기 위해서는 AI 기술주에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금리 인하 사이클, 경기 방어주로서 단기간 강한 상승률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바이오 히든주 가져왔으니까 우리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 추가적인 수익률 만들어가 보자고요.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SK 하이닉스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히든 종목 꼭 받아가세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뭐냐면 바이오 히든 종목이 뭐냐면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1조 원이 넘는 회사예요. 갑자기 제가 왜 시총을 얘기하냐면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리스크가 큰 기업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임상이 실패하게 됐을 때는 투자했던 돈을 그대로 다 날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총이 1조가 넘는다는 거는 그 리스크를 감당해낼 자본이 있는 회사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바이오 종목을 찾기 위해서는 최소 시총이 7천억 원에서 1조 원은 넘는 기업이어야 된다.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시총이 1조가 넘는 기업이죠. 그러면 일단 제2의 ABL 바이오라고 얘기 드린 만큼 ABL 바이오가 어떻게 주가의 상승 흐름을 만들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자고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3건의 큰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이 나왔었는데 사노피, GSK, 일라일릴리가 있겠죠. 그런데 사노피 1.1조 원의 계약이 나오기 전에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의 주가의 하락이 만들어졌거든요. GSK 4.1조 원의 계약이 나오기 전에도 고점 대비 마이너스 32%의 하락이 만들어졌어요. 일라일리 3.8% 계약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와서 많은 주주분들이 아실 텐데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입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아무런 이유 없이 의도적인 눌림목이 발생이 됐다. 제가 이 부분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릴 건데 사노피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주가가 아무 이유 없이 눌렸다가 계약이 나오면서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GSK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아래 구간에서 반등을 만들었는데 사실 이때 같은 경우에는 ABL 바이오 계속해서 기술력을 입증해 나가던 시기예요.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주가가 눌렸다가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이 나오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릴리와의 계약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아무 이유 없이 눌리고 있었던 ABL 바이오에서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이 나오면서 120%가량 강한 상승이 나온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종목을 보게 되면 지금 계속해서 기술력을 입증받으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기술력의 입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뒤에 자료로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최근에 아무런 이유 없이 흔들기 조정 패턴 눌림목 구간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 이후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물론 이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곧바로 추격 매수를 들어가도 된다라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종목을 알고 있었을 때 눌림목 구간이 발생을 한다면 우리가 분할 매수를 들어가게 됐을 때 추가적인 수익률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당연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금리 동결을 진행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물가가 안정되고 있고 고용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사이클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코스닥 시장을 부흥시킬 수 있는 섹터는 바이오 섹터밖에 없다고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기술력을 입증받고 있고 시총도 1조가 넘고 바이오 섹터에서의 상승 흐름인 눌림목 패턴이 나왔다. 최소 3배에서 4배 정도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기술력이 입증 한번 보여드린다고 했죠. 같이 한번 보게 됐을 때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빅파머와의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체결을 했고 지금 한국의 대형 제형사와 공동 개발을 진행 중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부분도 알아야 되는데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거죠. 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최소 10조 이상의 시장 규모를 가질 거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거시적으로 시장 규모를 보게 됐을 때는 100조 원도 넘을 수 있다라고 해요. 게다가 이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경우에는 적응증 확산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는 섹터거든요. 그러니까 자가면역 질환에서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상승 모멘텀이라는 거죠. 지금 이미 나온 라이센스 아웃 계약 같은 경우에는 1조 원 단위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임상 2상을 진행 중이고 임상 1B상을 진행 중인데 이 계약 3개월 이내에는 나올 거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우리가 다시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미 한 구간에 대한 눌림목이 발생을 했다. 아무 이유 없이 기술력을 입증받고 있는 기업에서 눌림목이 발생이 됐다. 그리고 나서 지금 강한 상승 모멘텀 속에서 추가적인 눌림목 구간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이 종목을 알고만 있다면 분할 매수 타점을 잡았을 때 우리가 다시금 추가적인 상승률 3배에서 4배의 수익률을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차트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라고요. 이 바이오 히든 종목 만약에 궁금하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바이오라고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바이오라고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우리 바이오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받아가셔서 바이오 섹터의 상승장이 왔을 때 이 수익률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뵌 강프로였습니다. 다음 종목 분석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